안녕하세요. 공책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4년 동안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고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. 네, 저는 2018년도 4월부터 2022년 5월 지금까지 밀리의 서재를 이용 중입니다. 현재까지 읽은 책은 200에서 232권 정도가 되는데요.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, 저는 아내와 계정을 공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내가 읽는 책도 여기에 카운트가 되는데, 아내는 생각보다 저보다 책을 많이 읽진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읽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밀리의 서재 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5개의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PC가 있으면 그곳에 등록을 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. 저는 이런 기능을 좀 저희 가족들과 쉐어할 수 있도록 제 계정을 공유했습니다. 제 계정을 공유한 거라기보다도 이 디바이스를 공유한 거죠. 나머지 저에게 이제 디바이스가 3개가 있다면 저희 가족에게 이게 2개의 디바이스를 허용하는 거죠. 디바이스가 5개까지 활용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이런 밀리의 서재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좋더라고요. 또 이제 밀리의 서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추천 기능인데요.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고르세요? 저는 서점에 가서 제목이 눈길을 끄는 책 또는 블로그에다가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뭐 땡땡 관련 책을 검색해서 나오는 책을 서점에 가서 찾아보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밀리의 서재는 자동으로 내가 읽는 책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책과 관련된 지금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들을 종합해서 비슷한 장르의 책들, 비슷한 유형의 책들을 소개해줘요. 그래서 책을 추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은근히 잘 사용을 합니다. 저도 책을 진짜 한 달에 많게는 10권까지 읽거든요. 근데 막 읽다 보면은 이게 속도가 계속 붙어요. 그래서 다음 책을 고를 때 그 고르는 텀을 짧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책 추천 기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책을 파는 날도 있었어요. 네, 그리고 또 밀레 서재는 통계 기능이 있어요. 제가 200권에서 232권이라고 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밀리의 서재 통계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몇 권 읽는지 나오거든요. 제가 예전에는 읽은 책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장르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책들을 몇 권 읽었고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메모하고 또 그 구절들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하고 좀 그때는 좀 노가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도 나름 그것을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는데 밀리의 서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로 한 번에 보여줘요.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리고 메모장 활용. 이제 저는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기 전에 이제 종이책을 읽을 때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들은 포스트잇에다가 그 구절을 쓰고 어딘가에 다 부착해 놓거든요. 또 그 부착해 놓은 거를 따로 딱 다 모아가지고 어떤 통에다가 이제 넣어요. 하나의 통에다가 넣어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, 그리고 어떤 책에서 어떤 인상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그런 메모장을 활용했던 기억이 나는데, 이 밀리의 서재에서는 그 메모노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활용하면 그 하나의 페이지에서 내가 여태까지 노트했던 그 기록들을 다 보여줍니다.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편리합니다.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책 기기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를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어요. 종이책을 읽을 때면은 항상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잖아요. 아니면 또 이제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책 파우치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피가 커지거든요. 그리고 요즘 책들이 무겁잖아요. 그래서 어딘가 들고 가기가 좀 꺼림칙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책 구할 때 도서관이나 서점 가시죠. 그런데 전자책은 그냥 인터넷 상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고 또 특히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안에 책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편리해요.
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괜찮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밀리의 서재를 4년 동안 꾸준히 지금 이용하면서 저한테 생긴 일들이 가장 큰 거는 꾸준히 책을 읽는 거예요. 제가 계속해서 이제 책을 읽는 게 제가 연마다 200권, 230권을 읽는 건 아니에요. 어떨 때는 70권, 어떨 때는 뭐 20권, 30권 정도 책을 읽지만 1년에 한 권도 안 읽은 적은 없거든요. 최소가 한 20권, 30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되면 한 달에 뭐 두세 권 정도 읽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인생에서 꾸준히 책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. 그리고 책에 대한 소비가 줄어듭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책에 돈을 안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. 왜냐면은 매달 정기 구독 서비스 월 정액제를 쓰니까 돈을 쓰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책을 고르실 때 제목을 보고 안에 내용까지 좀 살펴보시잖아요.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봐도 이제 다음 챕터에서 우리에게 안 맞는 책들이 있어요. 그런 책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그 부분만 읽고 팽개쳐 버려요. 그리고 안 읽어요. 그 책은. 그래서 이제 뭐 중고로 이제 되팔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돈이 좀 아까워요. 요즘 책값이 거의 뭐 15,000원 정도 하잖아요. 평균. 그래서 이것도 지출이 꽤 크더라고요. 그래서 돈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, 저는.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자책, 그리고 밀리의 서재, 이런 앱들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구독 서비스를 가장 오래 한 게 이 밀리의 서재거든요. 그 다음이 사실 멜론이었는데, 이제 멜론은 제가 요즘 노래를 잘 안 들어서 끊었어요. 거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 거는 이게 제일 오래됐던 것 같네요. 혹시나 이제 책을 좋아하시고 또는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, 그리고 또는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뭐 대학생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이런 밀리의 서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.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